또 그럴라나? 또 그러네? 아니 저 머플러에 물이 왜 들어있어 쟤? 저 왜 저러냐고. 쟤 왜 저러냐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쌍용차 토레스 시승행사장이에요. 시승행사면서 차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날입니다. 보니까 차가 충격이에요. 아니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디자인, 크기, 성능 뭐 모든 것에서 야 이게 조금 선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오늘 현대차가 갑자기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의 시승 행사를 똑같은 날에 딱 맞불놓듯이 동시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보면 기자들이 여기 나 있어. 제네시스 G70 어떻게 하려고 시승 행사를 토레스하고 겹치는 거예요. 이 차는 불과 2주 만에 25,000대의 사전 계약을 거뒀다고 합니다. 쌍용차가 25,000대, 쌍용차가 10,000대 넘은 것도 처음이고요. 현대차에서도 이건 뭐 그랜저급이에요. 현대차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들 직접 차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25,000대 사전 계약 중에 90%는 우리 모카 맞다. 진짜! 아니 한 절반만 할까? 네, 50%는 차를 보시고서 계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테일한 것보다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대략적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시승에 더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와, 이게 캠핑 튜닝을 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다르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뻐요. 이게 쌍용의 숨겨진 힘이었던 건가? 야, 이게 쌍용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디테일을 만든다고? 소재감이 이렇다고? 만졌을 때 느낌이 이건 너무 좋잖아. 아니 디테일이 대단해요. 프로젝션 램프가 안쪽에 이렇게 렌즈처럼 들어가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파놓고 야,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런 과감한 건 사실 쌍용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건데, 왜냐하면 쌍용차는 굉장히 개발비가 제한적이고 이거 실패하면 우리 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게 쌍용차였어요. 오죽하면 코란도를 티볼리 잘 되니까 티볼리랑 똑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티볼리 코란도를 만들었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회사인데 이거는 싫어하면 말지 뭐. 우리 좋아하는 사람 몇 명만 가지고 간다, 절반만 가지고 절반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과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보잖아요. 디테일을 보면요,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최종까지 고민한 흔적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테이핑으로 붙였어요. 소재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걸 처음 금형 팔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금형을 파서 만든 게 아니라 테이핑으로 붙여서 최종까지 이걸 붙일까 말까를 고민한 흔적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약간 소재감에서 조금 더 탄탄해도 좋았을 건데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딱 이 안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범퍼 커버는 이쪽이니까 사실 범퍼를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롬 도장 같은 것도 약간 많이 반짝거리는데 조금만 죽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디테일에서 조금씩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앞쪽에 견인고리 커버 멋지게 만들었는데 이 안쪽에 견인고리 동그라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견인고리를 띄우는 거죠. 의미가 있다기보다 오프로더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같은 걸 쌍용차가 오프로더 감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곤 했는데 아래쪽에 긁히는 걸 조금 방지해 놓고 있어요. 차가 만약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 부분만 바꾸면 되니까 이색의 걱정 없이 그냥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뒷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 느낌 어때요? 이 차 느낌은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투싼이나 스포티지하고 비교했을 땐 더 크다, 차의 윗급인 소렌토하고 비교하면 조금 작다, 이런 정도 크기예요. 굉장히 큰 그런 자동차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닫았다 열어볼까? 레이지 캠퍼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트렁크 여닫는 것도 약간 레이지해요. 좀 느립니다.
요거 약간 숨 넘어가겠는데, 코리아는 이 정도 속도 잘 못 참는데 이거 어떡하지? 요거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위쪽으로 램프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램프를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 LED 램프가 사실 트렁크에 짐을 넣거나 빼거나 할 땐 꼭 필요하지만, 트렁크에서 앉아서 쉬거나 할 때는 이 램프를 끄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끌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저는 스위치가 왜 달려있나 했는데, 평소에는 트렁크 열렸을 때 자동으로 켜지고, 만약에 트렁크 열었을 때 여기 앉아서 쉬겠다 라고 하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야, 그래야 이 안에 불이 꺼지게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캠핑을 많이 해본, 차박 같은 거 많이 해본 사람이 이걸 설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끄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이가 높은 편이네요. 후드 느낌이 요즘 들어서 계속 이렇게 낮추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평적으로 쫙 이어가는 거, 이게 또 정통 SUV의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살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 차가 굉장히 튼튼해서 여기다가 뭘 달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렇진 않고요. 그냥 디자인 요소입니다. 여기다 뭐 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다. 고정되지 않아요. 이게 뭐 여기다가 뭘 달면 큰일 납니다. 부러져요. 엔진룸은 이전에 있었던 엔진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터보차저가 요즘 현대기아차는 다 뒤쪽에 있고 엔진이 앞쪽에 있는데요, 쌍용차는 지금 터보차저가 앞에 있는 예전 스타일이긴 합니다. 예전 스타일이어도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가벼워져서 회두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사실상 엔진룸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허당이네요. 여기서 끊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스타일을 위해서 조금 공간을 더 놔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엔진을 조금 더 하나 더 큰 걸 넣어도 될 법 했을 것 같아요. V6 옵션으로라도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게 지금 최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한번 실제 시승을 통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뭐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썩 좋은 건 아닌 그런 엔진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도 이거 되게 독특하죠. 이게 지금 차체색이 은색이고 이것도 은색이어서 이런 느낌인데, 사실 차체색하고 이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아주 그냥 확 눈에 띄도록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자, 깜빡이가 들어왔을 땐 이런 식으로 이거 멋지지 않나? 이건 꽤 멋진데요. 터프함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쌍용이 이렇게 디자인을 갑자기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 위에는 지금 루프렉을 달아놓고 있는데요, 따로 구입하시는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되게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현대차하고 너무 다르다. 색달라. 이 색다른 느낌이 어떤 분한테는 좋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우니까. 어떤 분한테는 뭔가 차가 어색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핸들이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인상적이네. 아래쪽으로 D컷이 있고 거기 위쪽도 깎았어. 사각 핸들을 갖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느낌은 계기판이 굉장히 얇고 굉장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예전에 렌지로버가 이런 길다란 계기판을 쓰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 납니다. 이 가격대의 자동차에서 이런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냈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운데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고 양쪽으로는 디지털이 아닌 시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인데, 그게 이질감 없이 하나로 통합돼서 보여요. 한 덩어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되도록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수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네요. 보통 이제 대시보드 위가 뭐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끈하게 쫙 이어진 거,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기다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둘이 이어져 보이면서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만들어졌죠.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색하냐면 이런 거, 이 렉서스에서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우드라는 느낌의 우드예요. 엔지니어링 우드 트림은 실제로 우드를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그걸 막 뭉친 다음에 그걸 자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름이기 때문에 필름 느낌이다 하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 이 부분은 약간 플라스틱의 감이 좀 있는데 저는 크롬 플라스틱을 덜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크롬의 플라스틱이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면요, 기어 시프터, 드드드 기어 시프터, 요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무튼 봤을 때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지금 제가 계속 점유할 수가 없어서 제 차로 넘어가서 시승을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시죠.
네, 저희가 타는 차가 드디어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빨간색에 정말 산뜻한 색에 이렇게 예쁜 색으로 줘도 되는 거야? 살짝 죄송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이 중에서 빨간색 차가 단 2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저희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잠깐만, 이것도 예쁘잖아. 잠깐만, 이거는 포레스트 그린도 예쁘네요. 흰색이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뽑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흰색 마저 예쁩니다. 지금 안 예쁜 색이었어. 그렇구나. 이걸 슬롯으로 보면 6개다. 그렇구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니, 왜 남의 차를 손을 만지고 그러세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아니, 이 사람 참 지금 맛보면 민감하시네, 민감하시네. 아니, 여기서 손 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다. 와, 안녕하세요. 잡았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니요. 여기서 봤을 때 색깔이 어떤 게 제일 예뻐요? 저는 아이언 메탈인 것 같아요. 아이언 메탈 색. 저는 이 색. 댄디 블루예요. 댄디 블루. 댄디 블루. 네. 댄디 블루. 잉글리시 좀 하시나 봐요? Yes. 야. 댄디 블루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진짜요? 왜냐면 저는- 컨트라스트가 네. 되게 강하게 느껴져서. 버건디인가 저건? 옛날에 그 삼성폰 갖고 맥도날드 갔더니 타사버거 들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난 버거 안 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컬러가 뭐예요? 그래서 버건디? 드디어 이렇게 안에 들어왔어요. 와, 세상에 진짜 오래 기다렸죠. 여러분들도 정말 속 터질 정도로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도대체 얘는 시승은 안 하고 몇 번의 영상을 올리는 거냐 라고 하면서도 다 봐주셨어. 너무 감사하게 영상 하나하나마다 50만, 60만, 무려 90만까지 찍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대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눈에 띄세요?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문이 묻지 않아요. 지금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필름이라면 저는 떼고 싶네요. 지문 방지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좋은 점은 지문이 안 묻는다는 거, 나쁜 점은 지문이 안 묻어도 잘 안 보인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안 묻어도 요 밑을 보시면 약간 반사되는 게 너무 눈에 띄잖아요. 만약에 지문 방지 코팅을 안 입혔다면, 필름을 안 씌웠다면 투명하게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 반사돼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쌍용 훌륭합니다. 지금 인테리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꼼꼼해요. 모든 기능들을 꼼꼼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의 양을 오토 버튼을 누르잖아요. 시끄럽잖아. 오토를 3단계로 만들었어요. 물론 요즘 자동차에서들 다 오토 3단계죠. 다 3단계인데 그래도 쌍용차인데 이런 것까지 다 채워 넣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토 홀드 당연히 있고요. AWD락 있고요. 오토 스탑, 그러니까 정차했을 때 엔진 시동 끄는 거, 그런 것들을 꺼주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통풍 시트 있고요. 통풍 열선 같은 거는 근데 2단계를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요게 즐겨찾기 같은 걸로 뺄 수 있다고 해요. 즐겨찾기를 아마 이쪽에 빼는 기능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차는 정말 놀랍게도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시보드 안에 버튼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비상등 버튼. 비상등 버튼 말고는 모든 버튼을 다 디스플레이 안에 넣었어요. 요거 너무 올드하지 않냐 라고 할 때 아마 한 번쯤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버튼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아 보이는데요. 요 기어 노브가 요 형상이, 저는 요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들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을 얹어 놓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똑똑한데요. D를 놨을 때는 약간 이렇게 놓기 조금 번거롭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D 상태에서도 살짝 걸쳐지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P를 넣으면 자동으로 지금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해 버리네요. 그런 것들도 재밌는 지점이네요. 키. 약간, 그러니까 쌍용이 군데군데 약간 촌스러움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 키는 촌스럽죠. 자동차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만든 게 당연히 아니니까 되게 멋진 수준이라기보다는 흔히 애프터마켓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로 보여집니다. 키는 T5는 요걸 이렇게 해서 꽂아 돌리는 방식이에요. T7으로 들어가야 시동 버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물대 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뭔지 살짝 보여드리고 갈까요? 오늘 엄청나게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바람소리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운 지점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짝 덥게 가보도록 하죠.
앞소리는 통풍 시트군요. 통풍 시트도 꺼야지 이 사람아. 어디 편하게 가려고 그래? 양쪽 다 통풍 시트 껐고요. 끄면은 어떻게 되나? 공기청정기 소리가 나는데요? 아, 뭐야 또? 공기청정기 왜 달리는 거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기청정기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겁니다. 옵션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어요. 왜냐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아. 그걸 이 조그마한 공기청정기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주행을 해보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난다. 근데 일단 정숙성은 합격입니다. 이 이상 조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우 더워. 다시 켜. 운전대에 딱 앉았을 때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잠깐만, 이게 보닛이 이 위에 있어? 보닛이 위에 있어.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쪽에 톡 튀어나온 플라스틱 부품이 있거든요. 저게 무슨 용도일까 했는데, 만약에 저게 없으면 보닛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보닛 시작점이 내 눈높이보다 높은 차가 있나? 한번 보면 계속 보여. 한번 보면 계속 보여서 자꾸 안 보려고 해야 돼요. 자꾸 안 보려고 노력해야 저게 안 보입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보닛이 굉장히 눈높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쉐 911을 탈 때 911의 양쪽으로 이렇게 볼떡 튀어나온 부분, 그게 있기 때문에 차를 탈 때마다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위쪽에 벤츠 엠블럼이 딱 보이잖아요. 그때 내가 벤츠 타고 있지,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 차에 타면 그 다음부터는 차의 밖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차에 타도 내 차의 바깥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사실 이 토레스를 디자인하실 때 그때 쌍용차에서 몇 번 찾아오셨어요. 내 차의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포르쉐, 앞쪽에 있는 배지, 그리고 내 차의 바깥을 차 안에서도 좀 더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는 양쪽으로 구조물을 더해서 도심형 SUV가 아니라 오프로더를 다 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양쪽에 이렇게 주도록 했어요. 이거는 어디서 제가 얘기를 했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을 보면서 G바겐의 디자인이 그런 식으로 양쪽 끝에 깜빡이가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는데 폭도 알 수 있고, 거기에 굉장히 내가 특별한 차를 탄다는 느낌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아예 그냥 무시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토레스 쌍용차 하면 디젤 엔진이 메인이었는데, 다들 디젤을 쓰니까 쌍용이면 디젤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차 보니까 쌍용이 가솔린이 메인이었나? 가솔린을 더 잘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도 저기 지금 봤어요? 차에서 지금 물을 막 내뿜었어요. 머플러에서 물을 콱콱콱콱 내뿜었습니다. 저게 뭐였지? 또 그럴라나? 또 그러네? 아니, 저 머플러에 물이 왜 들어있어, 쟤? 저 왜 저러냐고. 쟤 왜 저러냐고. 머플러에 약간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근데 아마 머플러에 뭔가 물이 고였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의 머플러는 물이 고이면 안 되거든요.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출발하니까 원래 머플러에서 물이, 수증기가 계속 나오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이 고여서 그게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차 엔진은 170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170마력이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넉넉한 출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토크는 동급 최대입니다. 가속 페달 밟아볼까요? 네,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토크가 좋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낮은 RPM에서도 그냥 딱 밟으면 쭉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속력을 생각한다면 그땐 마력이죠. 진짜 가속력은 마력이고, 그리고 RPM을 굳이 올리지 않고 시프트 다운을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쭉 가면 그게 토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차는 지금 토크가 좋은 엔진이고요. 출력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엔진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덩치를 끌고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아이신 6단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쌍용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호란도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에 GM 계열의 호주 변속기를 사용했다가 정말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고, 결국에는 리콜까지 하게 됐던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죠. 그 이후로 쌍용은 변속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변속기를 바꾸지 않고 검증된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검증된 변속기라고 하면 두 개밖에 없죠, 사실. ZF 그리고 아이신인데요. 아이신은 토요타 계열이기 때문에 토요타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에 들어가는 변속기인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신 변속기를 사용했을 때 그 이후로 쌍용차 변속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쏙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변속기가
고장 난다거나 아니면 변속 충격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 됐고 이 차에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신 변속기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6단 자동 변속기라고 해서 조금 올드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배경을 놓고 생각해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탈 때 저희가 시승하면서 항상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어떻게 알아? 시승을 10년 동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런 걸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어떤 변속기가 오랫동안 고장이 없더라 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이신 변속기, 예전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속기 내구성만큼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행소음도 적은 편인데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타이어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어쨌든 타이어는 소모품이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차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휠이 20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 20인치 휠을 꼈을 때 약간 노면의 충격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산차들이 다 이 정도의 노면 충격을 그냥 용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거 한번 넘어볼까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중앙선으로 다가가니까 핸들을 돌려주고 경고도 해주고, 차선 이탈 방지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 유지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 유지 기능도 아주 잘 쓸 수 있고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쌍용은 IACC라고 말하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도 꼭 켜야만 작동되는 게 아니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로 중앙 유지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꽤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세트를 해 놓으면 그냥 꾸준히 가면 돼요. 첨단 기능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기본 모델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토레스를 보면서 정말 놀란 건 옵션이 그냥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뭐 긴급 제동이라든지 차선 유지라든지 계기판 디스플레이로 된 거, 이 센터 디스플레이, 이 아래쪽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3개가 기본입니다. 기본이야. 이렇게까지? 자동차 이거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 텐데, 그런데 가격을 지금 2,600만 원대에 맞췄어요. 이 얘기는 이걸 빼고 낮추려면 뭐 2천만 원 초반대에도 만들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파느니 어쨌든 공장의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차 한 달에 뭐 2만 대씩 생산할 수 있나? 당연히 못하죠. 이 차는 당연히 캐파가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더 비싸고 고급으로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이 경쟁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한 품질의 차로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코란도하고 토레스가 나란히 가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데? 저걸 지금 같은 쌍용이라고 할 수 있나? 저 코란도 씨는 저건 어떻게 하다 저렇게 수많은 차들이 여기 다 줄여 있어요. 와, 세상에. 토레스 한 대 보기도 쉽지 않은데 옆에 꼭 저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야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디자인 해놓고 마지막에 스티커로 이렇게 젤을 뿌리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카키색 인테리어 예쁘게 보이고요. 퓨어 브라운 인테리어를 직접 보게 되네요. 브라운색이 사실 이 차 밖에 있는 포레스트 그린하고 잘 어울려서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브라운색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약간 브라운 중에서 조금 톤 다운된 브라운이 아니고 조금 야한 브라운이라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좀 너무 야하지 않나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야한 거 좋아하니까 실제로 한번 차를 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브라운색도 굉장히 잘 나왔다. 브라운색일 때 또 특징이 이 핸들에 저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때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올드하지 않고 괜찮아 보여요. 브라운 선택하시면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보인다. 좀 추천드리고 싶은, 브라운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운이 마음에 드시죠? 네. 저 카키보다 블랙보다 브라운이 더 예쁘다. 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레이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레이 색깔 어디 갔어? 요 그레이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화이트처럼 정말 뭐 이염이 심하게 될 거라든지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쪽이 블랙이고 여기가 그레이니까 조금 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을 봤을 때 그레이가 되게 고급스럽네. 블랙인 거보다는 그레이가 저는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색을 더 주는 게 이 차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자동차고, 이 화려한 자동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실내 컬러를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차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까지 쌍용이 갑자기 예뻐질 수가 있는 거야? 후면 디자인도 보면 이게 쌍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예쁘게 나왔어요. 면 발광 같은 거, 뭐 BMW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면이 밖으로 탁 튀어나와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램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선명한 램프를 쌍용이 이렇게 잘했다고? 그리고 이거 건곤 감리에서 가져온 이 리에 해당되는 이런 태극 문양도 아주 재밌죠. 자동차에서 한국적인 것들을 잘 활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쌍용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배지 대신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자리 처음에는 딱 배지 넣기 위한 자리로 이렇게 디자인 돼 있었을 것 같죠. 기존의 렉스턴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있던 배지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훨씬 멋져 보여요. 그리고 트렁크는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옆으로 열릴 것 같지만 어쨌든 위로 열리는 스타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오프로드에 가게 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프로드를 더 못 가게 되는 그런 요소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성을 갖는 데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램프 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부품 자체의 완성도도 좋고 이게 없었다면 이 차가 그렇게 깔끔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품은 진짜 누가 디자인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말 이건 상줘야 됩니다. 특급 칭찬이야. 자, 트렁크를 보면요, 요즘은 줄자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레이저로 측정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요, 1m 71. 잠깐, 이게 세로 길이가 1m 71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짧은데 만약에 이쪽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까? 그러면 1m 48 이쪽으로 한번 재볼까요? 1m 37 그렇게 되니까 골프백이 이렇게 가로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실릴 수 있어서 아마 골프백을 실으면 여기 4개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고요. 이 트렁크 길이가 지금 시트 하나를 더 넣어도 될 것 같은 길이에요. 예전 같으면 여기 시트 하나 더 넣었다, 무조건 넣었지. 왜냐하면 이게 7인승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요즘 들어선 7인승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트를 안 넣은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쌍용차 보면 이 선반이 물렁물렁한 경우가 있었는데 선반을 제대로 단단하게 지금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그런 선반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수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꽤 넓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자, 뒷좌석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고요. 폴딩했을 때 넉넉한 공간이 나오느냐, 잠깐 한번 볼까요? 넉넉한 공간이 넉넉하진 않은데 어쨌든 된다. 아, 힘들어.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길이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1.89m, 그러니까 1.9m니까 어지간한 성인 남성도 여기에 누울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길이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봤을 때 이 뒷좌석 시트가 앞으로 어느 정도 좀 빤빤하게,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야, 이게 그렇게 고급은 아니다. 붙여서 이 틈에 뭐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섬세함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요거를 이렇게 벗겨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타이어 넣는 스페어 타이어 자리가 그냥 요거 하나로 그냥 막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설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뒷좌석에서 너무 시선 강탈이 있어요. 3D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 먼지가 쑥쑥쑥 들어가요. 쑥쑥쑥 들어가서 잘 안 나오죠. 근데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오고 이 안에서 미생물도 자랍니다. 이거 세척이 불가능해. 그리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진공청소기 공중에서 빨아봤자 그 밑에 게 안 빨리잖아요. 당연히 이게 진공청소기가 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이거는 어쨌든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종 순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옵션이길 바라고, 옵션이라면 여러분들 선택하지 마세요. 굉장히 시선도 많이 사로잡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인테리어가 다 예쁘잖아요. 가죽이나 이런 것들 다 예쁘게 잘 마감했는데 요게 딱 있는 순간 여기로 눈이 다 가. 이 안에 코일 매트 달았네? 요 얘기부터 할걸요? 쌍용차 여러분들이 최종 디테일에 너무 약한데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뒷좌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m 061,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뒷좌석 머리 공간이 충분하다고 할 때 93이 넘어가면 굉장히 넉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m가 넘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지금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주먹이 2개가 들어갑니다. 야, 요즘 SUV들도 머리 공간을 계속 낮추잖아요. 자꾸만 높이를 낮추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머리 공간 높이지 뭐. 아니, 사람들이 머리 공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왜 안 해줘?
그냥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올린 거예요. 아니 SUV면 SUV 다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자 앞으로 했을 때 요만큼, 뒤로 했을 때 요만큼 젖혀지긴 하는데요. 젖혀지는 폭이 2cm, 3cm 정도 뒤로 젖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릎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아유 그냥 좋구만. 아유 여유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선쉐이드를 딱 올려주면 좋겠죠. 뒷좌석에 통풍 시트 같은 건 없고요. 대신에 열선은 있습니다.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이 있고요. 그런데 소재감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건 너무 생플라스틱 느낌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좌석은 그래도 우레탄으로 꾸밈을 약간 줬어요. 누르면 약간 들어가는 그런 우레탄인데요. 뒷좌석은 전혀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생플라스틱. 근데 여기 손은 어차피 안 닿잖아요. 손 닿는 부분은 어디예요? 어차피 팔걸이 이런 데 올려놓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푹신푹신해야죠. 당연히 푹신푹신하게 처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손이 닿는 부분은 푹신푹신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여기다가 돈 들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습니다. 세팅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천장에 헤드라이너도 직물로 돼 있는데 뭐 그렇게 특징 없는 그냥 무난한 그런 헤드라이너를 갖고 있어요. 송풍구가 있는데요. 송풍구 뭐 뒤쪽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요. 뒤쪽에 USB 포트가 있는데 USB-A 타입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이렇게 컵홀더가 간단하게 있는 팔걸이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4대 2대 4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4로에서 스키 스노보드 같은 거 싣고서 같이 놀러 갈 때 친하면 괜찮은데 요 둘이 그냥 그렇게 서먹서먹한 사람은 강제로 연인이 돼.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유럽 자동차, 특히 독일 자동차 같은 것에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무난무난한 뒷좌석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공간감만큼은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럼 앞좌석으로 가서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아쉽게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없네요. 그래서 사방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없고 후방만 보여주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4대3 카메라라서 여기가 또 비네요. 이게 지금 16:9 디스플레이를 넣었는데 기존에 개발된 것들이 다 4대3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그걸 계속 캐리오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만큼만 쓰게 되는데 이런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오디오 성능 살짝 볼까요? 이게 AI 플레이어가 여기 추천해 주는 건데요. 이 네이버 클로버 이 정도입니까? 추천 시스템? 일단 이거 플레이 했을 때 뮤트 버튼이 이렇게 되는 게 좀 아쉬워요. 뮤트면 멈춰줘야죠. 이렇게 멈춰줘야죠. 뮤트 눌렀을 때. 누가 뮤트를 해놓고 음악이 플레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멈춰줬으면 좋겠고 살짝 아쉽지만 뭐 그러려니 합니다. 디테일에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서 가보도록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이렇게 속도를 올려보는데요. 속도가 어디 나타나는 거야? 여기 나타나는구나. 글씨가 너무 조그매.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도 되는 건가? 요거 바꿔보면 요거야? 이렇게 하면 어댑티브 크루즈인 걸 알 수 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보여줘야죠. 느낌이 확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계기판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긴 하지만 핸들 안쪽으로 다 보여요. 보통의 자동차들 보면 계기판이 뭐 12.3인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지만 계기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서 실제로 보이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이 차는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도 핸들에 가려지지 않아요. 사각 핸들을 사용하면서 또 이 각도가 더 커져서 이 계기판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인상적이네요. 앞차가 가까워지니까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죠. 저는 페달을 전혀 밟고 있지 않은데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 구간 단속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평균 속도도 보여줘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차가 지금 몇 단을 넣고 달리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크게 보여주는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다들 이렇게 조금조그맣게 보여줬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공간이 남아서 그런가? 아마 끝까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기어 단수를 보여줄까? 아니면은 RPM을 숫자로 표시할까?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RPM을 숫자로 보여주면 숫자가 와라라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도저히 RPM은 안 되겠다. 이러고서 아마 기어 단수로 바꾼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와라라라. 이게 서스펜션이 조금 물러요. 타이어는 조금 단단하고요. 20인치라서 타이어는 노면 잔충격을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되게 부드럽게 잡혀 있습니다. 쇼크 업소가 부드럽기 때문에 넘었을 때 거기
여기서 끊기지 않고 여진이 조금 계속되는 그런 면을 보여줘요. 어쨌든 약간 출렁이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차다. 자, K방지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속 60km로 K방지턱 한번 넘어볼까요? 자, 한 번 더.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괜찮았어요. 의외로 괜찮아서 이상한데요. 한 번 더. 네네네. 그렇죠. K방지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엄청난 K방지턱이었어요. 서스펜션 자체 스트로크는 어느 정도 확보된 좀 기다란 서스펜션인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 쇼크 업서버를 굉장히 부드럽게 잡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최저 시상고가 높잖아요. 전고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아마 멀미가 나겠지, 아니면 차가 많이 기울겠지, 피칭 롤링이 심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괜찮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상고를 높였는데도 이 서스펜션을 잘 잡아낸 거, 이거 쌍용이 굉장히 잘해낸 지점인 것 같네요. 차가 지금 오버행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앞뒤로 바퀴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가는데 그렇게 적합한 차는 아닌데, 그렇게 적합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 차체를 높인 거, 그러면서도 나쁘지 않게 잘 가다듬어 낸 거, 그런 게 이번 토레스 서스펜션 세팅의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이 약간 옛날 뭐 아이나비. 정확하게 맞췄어. 아이나비예요. 원래 이제 쌍용은 이 내비게이션을 두 곳에서 받았습니다. 지니에서도 받고 아이나비에서도 받았는데, 인포콘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나비, 그리고 인포콘이 없으면 지니,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인포콘이 지금 이 차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나비가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거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없애? 디스플레이 이렇게 큰 거 달아놓고 여기를 이렇게 못 쓰게 할 거면 뭐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용해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현대차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에 메뉴가 있거든.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오디오로 넘어가겠다, 그럼 현대차는 홈을 누르고 오디오를 하든가 옆에 뭘 끄집어내서 오디오를 하든가 뭐 굉장히 복잡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왼쪽에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걸 조금 더 여러 개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더 늘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좀 아쉽지만 이 정도라면 이게 어딘가 싶어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차 브레이크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야, 쌍용이 드디어 브레이크를 바꿔줬구나. 세상에.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바닥까지 페달이 밟히잖아요. 밟히는 그런 브레이크였는데, 이제는 브레이크가 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쌍용 드디어 해내는구나. 담력 나쁘지 않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누가 이 쌍용 브레이크를 갖고서 욕하나 싶어요. 이제는 괜찮다. 이거라면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하고 비교해도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꽤 있지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타이어는 좀 바꾸고 싶은데, 이 차에서는 단점을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달리는 느낌, 뭐 승차감, 넓은 공간, 연비, 뭐 다 좋잖아. 정숙성, 이런 거 다 좋아요. 여기서 뭐 아쉬운 게 뭐야 도대체? 아쉬운 게 뭐가 있지? 쌍용이라는 거 하나, 그게 아쉬운 점이었는데, 야, 쌍용 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이런 차를 어떻게 만들어냈고, 이런 차를 어떻게 2,600만 원에 팔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였어요. 이 쌍용이라는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게 맞냐? 그냥 차라리 없애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그걸 또 살리냐.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어렵게 그걸 하냐. 그냥 다른 회사 주식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차를 타보니까 아니, 쌍용이 있어야 되네. 이런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회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현대기아도 각성하고 제대로 된 차를 좀 만들어내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좀 더 공격적인 디자인, 공격적인 자동차, 공격적인 기능을 도입하는데 아낌없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게 되는 거지. 쌍용 너무 훌륭한 일을 잘 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걸 만들어냈는데, 앞으로 KG가 쌍용에 자금을 투여했을 때 쌍용이 또 얼마나 훌륭한 차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더 커지는 대목이네요. 타이어가 소음이 꽤 있는 편이어서 뭔가 하고 지금 봤더니 넥센 로디안이라는 타이어네요. 트레드웨어가 680이나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한 타이어인 것 같긴 해요. 뭔가 트레드 패턴을 딱 보면 야, 소리 좀 나겠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약간 더 고급의 타이어를 껴줘도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저렴하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 좀 아쉽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쌍용 토레스의 겉모습, 앞모습, 그리고 주행 소감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좋은 자동차라는 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쌍용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가진 그 어쩔 수 없는 아쉬움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눈에 띄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훌륭한 자동차냐? 정말 훌륭한 자동차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토레스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KR10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차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KG그룹과 함께 이 쌍용차 정말 크게 성장하고 정말 훌륭한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 내주길 기대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완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도 이렇게 여성 모델들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쪽에 깜빡이가 아주 묘하네요. 꿈뻑 하는데 LED인데 꿈뻑 하는 건가요? 벌브 같이 느껴지진 않는데, 요거는 아마 우리 시승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도 눈치 못 채셨을걸? 여기 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와서 이렇게 공공감리 표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리를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재밌다. 이게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다고?